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장한 알리사 나자로바. 그녀는 전통 있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항만 물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변화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전쟁과 제재, 일자리를 잃고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단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한국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갑을 되찾아준 낯선 한국인,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그녀를 도와준 기업, 그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준 온기의 순간들. 알리사는 말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 나자로바, 올해 26살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으로 해양 물류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 관련 업무를 맡는 물류회사에 다녔습니다. 바쁘고 치열했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제재, 외국계 기업 철수, 그리고 회사의 연쇄 도산. 제가 다니던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았고 저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는 물론이고 제 커리어도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시절 함께 교류했던 친구 진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쪽 물류업계에 기회가 있어. 너의 경력이라면 가능성 있어.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한국, 러시아에서조차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작은 나라 아닌가? 하지만 모든 길이 막힌 지금 그 작아 보이던 나라가 제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탄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딱 6개월만 버텨보자.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주는 안내 직원. 그리고 복잡한 입국 절차 없이 15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 짐을 찾고 나오는 길, 제 옆을 지나던 청년이 떨어진 여권 지갑을 조용히 주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입국 절차를 마친 관광객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예상치 못한 온기와 환대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첫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고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은 깔끔하군요. 하지만 제가 부딪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회사 구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면접 일정은 수차례 연기됐고 임시 거처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던 그날 진열대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팔도 도시락 컵라면. 이건 모스크바 슈퍼마켓에서도 익숙하게 보던 제품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가서 들고 나왔고 계산대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에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이 도시에 나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며칠 뒤 삼성전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어 마이너스 러시아어 번역 가능자라는 조건이었는데 제 경력이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입사 첫날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리사 씨, 한국과 러시아는 예전부터
꽤 깊은 인연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현지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죠. 사무실에 있는 한 켠엔 러시아 어린이병원에 기부된 삼성 의료기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친구 삼성.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명선이라고 불렸던 한국 보일러 브랜드 경동나비엔 역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주던 그 제품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움과 감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좋은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던 러시아 회사들과는 달리 이곳의 팀장은 자주 물었습니다. 알리사 씨, 어떤 일이 재미있어요?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래서 재미를 말하는 건 러시아에선 너무 가벼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분위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제게 기회를 주었고 발표도 작은 프로젝트도 맡겼습니다. 그 속에서 제 스스로도 몰랐던 재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설계하는 곳. 그게 한국에서의 첫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타트업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을 때 대표는 제 이력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능력도 경력도 적혀 있지만 알리사 씨,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추워서요. 아니, 진짜 이유는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문화도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력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제 인생 첫 한국 정규직 채용.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국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곧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이력서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나는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발음 하나하나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입을 꾹꾹 눌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란 저는 업무는 곧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은 흰 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문제 없다. 대신 같이 해결하자.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혼내는 대신 같이 방법을 찾는 분위기. 그건 제게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한 번은 업무 중 데이터 정리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수치가 뒤섞인 엑셀 파일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동료 한 명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리사 씨, 괜찮아요. 다 같이 검토하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함께 앉아 밤늦게까지 자료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팀원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업무보다 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러시아 얘기를 꺼냈고 동료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어느 팀원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줘서 고마워요, 알리사 씨. 한국 회사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빠른 속도, 끝없는 회의, 예측하기 어려운 회식 문화.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깃든 함께 가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놀라웠던 건 일터 밖에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갑작스럽게 독감 기운이 올라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숨이 차고 사무실에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팀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자 그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요. 택시 불러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픈 날 일은 괜찮겠냐고 묻는 상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원 한 명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제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문 앞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푹 쉬세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요. 그날 밤 저는 약을 먹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가족보다 더 다정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생일날 회사에서는 조그만 케이크와 손편지를 준비해 주었고 명절이 되자 팀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며 제게 한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해요. 누군가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먼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경쟁이 삶이었고 도움은 조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정은 이유 없이, 계산 없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졌습니다. 2024년 봄, 엄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리사, 너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해 6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남동생을 맞이했습니다. 긴 비행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전통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엔 고요한 자부심이 느껴지는구나. 어머니는 한식에 푹 빠지셨습니다. 비빔밥, 잡채, 된장찌개. 재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맛이야.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야. 식사 후 전통 찻집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이라이트는 제가 교환학생 시절 가장 감동받았던 템플스테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조용한 산사에 앉아 스님의 독경을 듣는 순간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곳이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리사, 여기에서 살아도 괜찮겠다. 내가 선택한 길 존중할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의 기억이 된 것임을.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러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에 한국 생활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글에는 제 경험을 진심으로 담았고 놀랍게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중 2명, 안톤과 다샤가 그해 가을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마치 2번째 가족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줘. 2 사람의 말에 저는 작정하고 일정을 짰습니다. 첫날은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다샤는 전통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옷은 처음이야. 내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 다음 날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회를 먹고 전통 찻집에서 오미자 차를 마시며 안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드문 나라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던 다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도 본 적 있어. 팔도 도시락. 여기가 원조였구나.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어. 며칠 뒤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을 찾은 날, 최신 기술을 체험한 안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 단지 전자제품이 아니라 여기는 미래가 있어. 그리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치맥을 먹으며 안톤이 말했습니다. 알리사, 넌 우리에게 한국을 선물했어. 다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을 넘어서 이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톤과 다샤가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올게. 약속이야. 다샤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안톤은 배낭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비행기 떠난 뒤에 읽어줘.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톤의 필체로 쓰인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알리사, 너를 통해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 편지는 다샤의 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쇼핑과 관광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진짜 사람들을 만났어. 북촌에서 길을 물었을 때 모르는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시며 지하철까지 함께 걸어주셨고 지하철에서 한 아저씨가 자리를 양보하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해주셨어. 이어지는 문장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경동나비엔 팔도 삼성전자. 그건 단지 제품이 아니었어. 한국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리사, 내가 우리를 데려간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우린 사람을 보고 문화를 느끼고 마음을 배웠어. 너와 한국을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내가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따뜻함과 기회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저는 1년 만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을 만나는 순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리사, 너 표정이 달라졌구나. 훨씬 부드러워졌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마음을 많이 배웠기 때문일 거야.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문화 이해 세미나. 작지만 정기적인 모임이었고 처음엔 친구 5명만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한국? K-파프 말고 뭐가 있어? 그 나라는 너무 폐쇄적이잖아. 하지만 저는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경동나비엔 보일러가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지,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 병영과 기차 안에서 어떤 위안이 되어주는지, 삼성전자가 단지 제품이 아니라 기부와 나눔으로 러시아인의 마음을 얻은 기업이라는 것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봤는데 너 얘기를 들으니 사람이 보인다. 그렇게 참여자는 하나둘 늘어났고 마침내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달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다정한 강함을 배웠어요. 그 세미나는 러시아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한 젊은 여성 유학생이 바꾼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알리사, 내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하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야를 바꾸고 있다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세미나가 언론에 소개된 후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리사 씨, 한국 관련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 땅을 밟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한 사람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며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두 개의 창, 하나의 마음. 한국과 러시아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기업 문화와 사회, 역사에 대해 배우며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파일럿 영상은 한국 청년과 러시아 청년이 각각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거 먹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생일 때마다 받았던 간식이에요. 그 모습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러시아도 따뜻한 나라였네요. 매체에선 전혀 몰랐어요. 삼성전자 CSR 부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알리사 씨, 혹시 이 프로젝트를 정식 후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받아들였던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온 초청장을 들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알리사처럼 낯선 나라에서 뜻밖의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 이제 시작입니다.